그 재혼 상담 잘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재혼 회원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재혼에 성공한 커플도 꽤 있고요. 일단 원하는 배우자 조건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일단 인성 좋고 그 재혼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과 경제력이 좋다. 그럼 선생님이나 교수님 이런 직업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잘할 수 있는 가정적인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조건은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매칭해보고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미성 씨는 인성하고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난에 선생님이라고 적은 분들 중에서 어디 보자. 저 인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최영진 씨. 이분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없네. 조건에 딱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로이어 노블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시간과 장소는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만남 되세요. 잘 만나서 성혼까지 되면 성혼 사례금이 각각 2천만 원. 무조건 성사시켜야지.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정입니다. 직업이 선생님이시라고요. 예, 그 사립고등학교에서 체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이가 있어서. 아유, 저 아이 좋아합니다. 저 잘 가르칠 자신도 있고요. 예. 제가 지금 현금은 좀 없는데 이 경기도 쪽에 그 뭐 상속받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뭐 재력도 좀 있습니다. 저 솔직히 미정 씨 마음에 듭니다. 우리 재혼인데 서로 뭐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몇 번은 더 만나보고. 제가 이번에 그 해외 여수를 좀 오래 가가지고 일단은 그 이번 달 안에 혼인신고부터 하시고 살림은 저 연수 갔다 와서 합치는 걸로 하죠.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저 믿을 사람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혼인신고부터 하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미정 씨, 우리 남은 인생 남들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봅시다. 네. 근데 경기도 그 땅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 경기도 그. 그렇게 전 재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을 합친 뒤에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죠. 그 사람의 해외 일정 때문에 모든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그 탓에 서로의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뭐지? 아니 그 사람 우편물이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채무독초?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어. 그 사람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나? 설마 여보세요? 거기 로아 고등학교죠? 혹시 최영진 체육 선생님이라고? 네? 체육 선생님 이름이 한정은 여자 선생님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마 내한테 거짓말한 거가? 에이, 아닐 거야. 설마.
영진 씨 어머니. 여보세요? 야, 미친.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얼굴 콧배기도 안 비추고 예단도 하나 안 보내고 이거 완전 날로 먹으려는 거 아이가? 영진 씨가 바쁘다고 해외에서 다녀오면 뵙자고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일단 예단비 1,000만 원 내 통장에 넣어라. 예? 예단비요? 계좌 보낼 테니까 1시간 안에 보내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진짜. 저는 그 사람의 실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당신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은 무슨? 선생 맞다. 지금은 잘리지 마. 뭐라고요? 그리고 재산도 그 업체에 등록할 때는 있었다. 네 만날 때는 뭐 비 때문에 빈대털이었지만, 그리고 뭐 이 정도고 뭐 거짓말 한 거 아니다 아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두 분이 벌써 신혼부부 티가 팍팍 나시네요. 신혼부부요.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질 겁니다. 아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무슨 수로? 그리고 내 돈 네가 갚아야지. 부부는 연대 책임 있는 거 모르나?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두 분이 각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 수수료 주셔야 하시는 거 아시죠? 얼른 입금해 주세요.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꺼번에 다 줄 겁니다. 뭐라고요? 저 이 결혼 무효로 할 겁니다. 뭐요? 난 주선자 저 사람이랑 당신한테 사기당해서 혼인신고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빚밖에 없었으면서 재산 많다고 거짓말하고 혼인신고도 그 빚 나한테 떠넘기려고 급하게 한 거고. 와, 이거 완전 사기 아이가. 네,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사기라뇨? 저희는 사기친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성이랑 재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저희는 가입 서류에 있는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게 중개를 했고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니까 성혼이 된 거죠. 저희 수수료는 그대로 주세요. 못 줍니다. 네,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미정 씨가 아무래도 이 사기 결혼을 좀 당하신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한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있는 장미정 씨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진 씨가 장미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직업과 재력을 속이고 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한 목적이 본인의 빚을 장미정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흔히 말하는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사기 결혼이라면 혼인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안의 경우 진정한 혼인의 성립 후 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런데 혼인 무효랑 혼인 취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민법 제815조는 혼인 무효 사유를,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혼인 무효는 그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소구표가 있습니다. 네. 반면 혼인 취소는 각 취소 사유마다 혼인 취소 청구권에 제척 기간이 있어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취소 가능하고 소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혼인 무효가 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취소의 기록이 남습니다. 네. 일단은 미정 씨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혼인 무효 소송인 것 같은데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 무효 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런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한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간에 지금 제대로 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미정 씨는 재혼업체의 소개를 믿고 최영진 씨를 만나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최영진 씨는 재력과 직업까지 속여가며 본인이 혼인 전에 부담하고 있던 많은 빚을 장미정 씨에게 떠넘기려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미정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었지만 영진 씨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혼인 무효 소송만 진행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혼인 무효 확인을 받게 되면 소급표가 있어 혼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혼인 후부터 혼인 무효 확인 시까지의 법률 관계로 인해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 무효 판단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적으로 혼인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이 혼인 관계 정리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사항에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혼인 취소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네, 두 가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보섭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 함은 사회 통념상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상대방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미정 씨가 영진 씨의 검은 통대를 알았다면 절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해당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기란 혼인의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써 혼인 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영진 씨의 행위는 두 가지 혼인 취소 사유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기 때문에 초혼에 비하여 상대방의 직업, 재산 상태 등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데 최영진 씨는 장미정 씨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했기 때문에 혼인 당시 최영진 씨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장미정 씨가 알지 못한 때 네. 또는 장미정 씨가 최영진 씨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변호사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한데 예. 이게 굳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나는 보험이고 뭐 그렇습니까? 네, 사무장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감사한데요. 예. 사기로 인한 취소보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혼인 취소 사유로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 최영진 씨의 행위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네. 장미정 씨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못하지만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의 면에서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지금 사기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드라마에서 저희가 본 것 외에도 최영진 씨가 조금 더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심이 정확하신데요. 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니 최영진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일부러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았고요. 혼인신고도 굉장히 급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미정 씨에게 연락이 오도록 하고 본인 명의 부동산에도 이미 수많은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등이 있어서 부채 규모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야, 이건 진짜 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아주 결혼 사기를 작정하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저는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혼도 어렵게 결심해서 하셨을 텐데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하면서 최영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최영진 씨가 장미정 씨에게 혼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망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혼 업체에서 요구하는 성혼 성사금인데요. 지금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사금을 달라라는 곳인데 이거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미정 씨 입장에서는 유료 가입비를 지급하고 재혼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최영진 씨와 혼인신고까지 하였는데 최영진 씨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장미정 씨를 속여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재혼업체가 최영진 씨의 직업이나 재력 등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네. 단순히 최영진 씨의 말만 믿고 소개했다면 장미정 씨에게 성혼 성사금을 지급 청구할 수 없겠지만 모든 객관적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성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지금 미정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모두 최영진 씨의 잘못된 행동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최영진 씨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일단 재혼업체에서 성사금 청구를 해오면 재혼업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성명을 구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뭐 업체 업력도 뭐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오는 게 좋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뭔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건 뭐 없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항상 문구 하나하나가 처분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반드시 원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특약사항에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는 인쇄 문구로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업체에게만 유리한 문구를 기재해 두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문구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험 계약할 때처럼 좀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또 조그만 글씨인데 봐야죠. 눈 아프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 씨께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초혼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어렵게 재혼을 선택하셨는데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인 미정 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은 벌어진 상황이니 최대한 피해가 작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재혼업체에서 성사금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재혼업체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다투시기 바랍니다.